프로젝트 영화 다큐멘터리 두 번째 부분을 일부를 촬영하고 일부를 나중에 편집한 사람입니다. 임희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연숙이고 첫 번째 거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음향이 너무 저희가 막 오래된 거라 고생하셨어요. 네,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감독님도 소개를 제가 조금 더 드리면요. 옆에 계신 김찬 감독님께서는 그 대표작으로는 이제 데모크라시의 더본이라고 버마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버마 국민민주연맹 NLD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에서 버마의 독립을, 그러니까 독재 사도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이제 담은 다큐를 만드셨고요. 나머지 이제 2010년에 이 별에서 사려합니다라는 다큐도 제작을 하셨고 2000년대에는 전태일의 기억도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현재는 안산에 있는 이주노동자 미디어 교실이자 쉼터인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상임 연구원을 맡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주현숙 감독님께서 또 이제 쭉 이주노동에 관련된 다큐를 제작해 오셨는데요. 오늘 이제 상영한 이주와 더불어서 2004년에 만드신 계속된다를 이제 만드셨고, 그다음에 멋진 그녀들이라고 국제 결혼으로 이주자가 된 여성들에 대한 또 다큐를 만드셨어요. 네, 그러한 이력들이 있으시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늘 본 영화에 대한 이제 배경 같은 거,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영화에도 이제 나왔는데 2003년이 그 이주 노동에 대한 국가 정책이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이제 변화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주 노동, 그러니까 그전 제도가 같은 경우에 산업연수생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이 어떤 입장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권 같은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또 상황에서 작업장 이탈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기간이 또 넘겨서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이제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투쟁 장면에서 드러나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단속 추방 반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바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거고, 그냥 노동 권리 쟁취라고 해서 투쟁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것들이 바뀐 거는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그 노동권 같은 경우에 보장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연수생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그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여정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가 굉장히 비슷했던 시점이 2003년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러한 많은 흐름들을 좀 담고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많은 질문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이제 기획이 인권 영화제이고 진행을 이제 김찬 감독님이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기획이 되고 작업이 되는 작품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니 영이라는 실제 이제 노동자분이 제작하기도 하셨고. 한 두 달 사이에 제작이 되고 그 영화제에 상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 때부터요. 2003년 5월경인가 인권영화제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월경에 인권영화제를 앞두고 그해 인권영화제 사무국인가요? 집행위원회 측에서 긴급하게 금년의 이주영화제의 주제가 그 이주노동자의 인권 이런 것인데, 거기에 맞는 그 어떤 영상 제작이 된 게 있으면 틀고 싶은데 찾지를 못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작업하고 계시던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계속된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그 제가 주연숙 감독하고 이제 문성준 감독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중 의제를 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저는 그 전해에 그 아모르 가구라는 가구점에서 가구 공장에서 파업이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그냥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티지들 찍은 푸티지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팀인 그 조니 아웅과 그때 믹스라이스라고 하는 예술 실험 영화와 미디어 아트 쪽을 하는 그런 그룹 쪽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좀 작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인권영화제 그 프로그래머였던 분이 제안을 했고, 그러자 그러면 좀 엮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편집이 안 됐었죠. 아마 주연숙 감독 작품도 편집이 안 돼 있었고, 저도 전혀 편집이 안 돼 있었고, 한 40여일 정도를 남기고, 딴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맨 마지막 작품만 웬만큼 윤곽을 잡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은 이사 온 그때 이제 영상 미디어 센터 미디액트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제 측에서 뭐 제작비를 줄 수는 없지만 그때 제작비 지원이 있었죠 우리가? 있었어요. 얼마? 30만 원? 30만 원. 예, 30만 원. 한 작품당 30만 원. 그렇죠? 다 합쳐서 30만 원. 그래요? 예. 기억이 부족. 11년 된 이야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도 40대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후닥닥 이제 뭐 남의 편집할 때 앞뒷자리에 앉아서 편집할 때 왜 안 해? 빨리빨리 해. 이렇게 참견하고 좀 긴데 좀 잘라 이렇게 좀 협업 아닌 협업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 3편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편집실 하나를 이렇게 다른 데크지만 좀 이렇게 쓰면서 오가면서 완성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거의 그 미디어 아트 팀에서 이제 완성됐고, 나중에 합쳐가지고 자막을 세로로 넣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런 기술적인 과정도 시간을 사실 많이 잡아먹는 과정이었는데, 예, 그거 어떻게 해서 어디 또 외부 편집실 하나 가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엄청 고생스럽게 이제 10년 더 전에를 감안해도 30만 원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만드신 건데, 심지어 해외물이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감독님들 두 분이 작업하신 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여정이란 프로젝트를 묶이기 전부터 그 작업하고 계셨거나 혹은 촬영하고 계셨던 상황이셨던 거죠. 예, 그렇죠. 예. 대부분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던 거는 어쨌든 김창 감독님이 그쪽 이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전부터 해오셨던 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김창 감독님이 이렇게 모여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고, 근데 이제 마침 또 모였더니 이야기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편의 일부분이 이제 방글라데시 갔다 오는 게 있으니 저는 그럼 갔다 와서 그 부분만 해가지고 앞부분에 넣고, 조니아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기 전에라는 어떤 설정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거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 거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의 사실 되게 급박하게 하긴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고 나서 구성을 하면서 되게 뿌듯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각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의 욕구가 그 시점에 딱 맞아서 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뭔가 이게 맞는다. 주연숙 감독이 방글라데시에 간대요. 가서 어쨌든 그 이주하는 사람들의 그 배경에 대해서 흔적이라도 좀 찍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 빨리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 편집해야 되니까.
그렇고 재밌었어요. 예, 그 저쪽 뭐야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갈 때의 느낌을 뭐 지금 그 미디어 아트 팀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 그럼 여기서 겪는 이야기를 모으면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그거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아 우리 완벽해 이렇게 되게 이 좋아하면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예, 그렇게 하면서 좀 격려했던 그게 예, 기억이 납니다. 물리적인 그 제작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였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그 주현수 감독님이 처음에 처음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셔서 그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 이주에서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어떤 모습을 담았고 이주 노동자가 되기 이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돈야옹 씨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이렇게 은근히 좀 겹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는데 그 돌아가면 또 어떡하나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 경계 지역에서 고민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그 앞부분에서 좀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객석에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주현수 감독님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글라데시 방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어떻게 이루어지신 건지 이렇게 나딤을 먼저 알고 나서 이렇게 가시기를 결정하셨던 건지 아니면 좀 가서는 어떤 신청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장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원래 장편 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쨌든 여기 넣어보자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이주 작업하면서 저한테는 가장 큰 그러니까 궁금증과 깨달음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한 번의 이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주다라는 게 더 무섭고 그런 이렇게 더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주 막연하게 되게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세계의 흐름의 결과다 이런 식의 되게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각각의 개인들을 이제 만나고 저도 마석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사실 전 보면서 이렇게 막 다 친구들이라서 아 10년 전에 저랬구나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갑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이게 끊임없이 저기에 계신 분들 중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가 방글라데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부유하고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잘 보여진 거는 마지막에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어디 거기 다시 돌아가는 것도 힘든 그런 아주 이렇게 두려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어디에도 정착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이 떠날까라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면 점점 하면서는 그 이야기로 옮겨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나디이라는 친구는 워낙에 캐릭터가 좀 재밌어요. 반말을 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 언어 환경이 반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말이 반말이기 때문에 하는 반말이어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늘 쓰시는 말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이제 그걸 원고로 해서 가서 읽어달라고 했더니 나레이션을 읽어달라고 했더니 나딤 씨가 자기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그리면 안 된다며 싫어하셨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부분들을 해소한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원래 장편에도 넣으려고 했지만 막상 이거 작업하면서 이제 김찬 선배님 뭐 이렇게 도움 되게 많이 받고 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 말씀하시는 장편이 계속된다. 예. 거기 앞부분에 조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그래도 그 나디임 씨가 반말로 내레이션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내레이션 자체의 각본은 감독님이 직접 예. 어쩐지 너무 이제 그 방글라데시 갔다 온 이미지들이랑 착착착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 사람들이 그걸 그냥 인터뷰한 걸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을 뭐 바꾸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늘 쓰시던 말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뭐 물어보면 하는 말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인터뷰를 그대로 보이스오버해서 쓰기에는 좀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나쁜 사람을 그린다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좀 아주 적은 관객분들 오셨는데 제가 계속 지금 그럼 다시 이제 김창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영화 속에 이제 러시아 노동자가 이렇게 찍은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체증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이제 노동 탄압 현장 같은 것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법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저 때는 어떻게 촬영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노동자들이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제 경험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동행에 편집된 그 상황, 그 파업에 관해서라면 그 도착했을 때 그때 8mm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8mm 지금은 포맷이 남아 있죠. 8mm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6mm 이런 카메라 말고 8mm 포맷의 카메라에 뭐가 담겨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보여줬어요. 제가 파업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이틀째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기 직전에 사장이 경찰도 부르고 이제 정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도 내렸다. 그 전기도 일종의 그 압박이죠. 파업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항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상황이 자기가 찍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같이 보고 그러면 그거를 포천에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내가 카피를 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리는데 써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론이죠 얘기했고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곳에 오마이 TV라는 곳에 있던 사람이 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일을 완전히 그만뒀지만 그 사람한테 이거 좀 테이프 좀 빨리 좀 떠달라고 TV로 해서 이제 뭐 그렇게 그러면 그 카메라는 이제 본인들이 소지하고 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건 하나의 굉장히 큰 힘이었죠. 사실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찍는 막 흔들리면서 찍은 그것이 갖고 있는 화면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결합해서 찍은 그 파업 후에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그 이후에 찍은 거지만은 그래서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걸 이렇게 저기 작은 소형 미디어 시청각 미디어 기계로 이렇게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위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도 느끼고 노동자 자신들도 느끼고 그런 계기가 됐었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계기마다 미디어 기기,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사운드 녹취 기능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제가 아는 대부분의 평범한 이주하러 온 이제 입국한 지 1년, 2년, 3년 되는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가족들을 위한 소통, 가족들에게 내가 낯선 세계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찍고 그것의 좋은 부분을 보내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곳이 모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건물 앞에서 그냥 간판 이름은 무슨 해장국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무슨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폼 잡고 사진 찍어서 사진 찍는 거 고향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그런 거죠. 예. 그건 이제
명백히 그 이제 이거는 기획 의도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디어 행동, 찍는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은 이걸 누군가 이 한국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혹은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한테 보여줘야 될 증거 자료. 증거 자료라고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인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증거 자료라는 것은 어떤 심사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따지고 지위를 따지고 권한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법정 뭐 법정이 아니라도 행정기관이라도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걸 알고 사용한 거라고 명백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뭔가 찍을 때 휴대폰에 있는 것을 찍을 때는 야, 너 이쁘다. 나 이쁜 모습 찍어줘. 이런 것이 아마 그 대부분이지. 내가 지금 가장 이제 행복한 상태를 좀 찍어줘.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기획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청각 미디어 결과물이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즘 그 쉼터에 계실 때 상담도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럴 예. 때 뭐 사장이랑 대화하는 거는 녹음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이건 좀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미학적인 실천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아름다운 뭐 삶에 대한 어떤 관념,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비디오로 이제 투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절박함을 내가 도저히 이 어려운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장님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녹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다른 한국 사람이 들으면 해독이 가능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녹음을 하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녹화랑 경우도 내가 지금 사는 환경이 이렇거든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로 있냐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노동자인데 비닐하우스에서 여성 노동자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인데 일터가 없어. 화장실이 없어.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그 컨테이너를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둘은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둘은 지금 여기는 경기도 포천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리포트를 해요. 이것은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저기 이 밭에 와서 삽을 들고 와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옆자리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왔습니다. 여기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를 하는 그런 영상물을 휴대폰에 찍어 왔어요. 유용하죠. 그러면 그런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이제 그 사장님은 기숙사비로 1인당 20만 원씩을 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환경에 20만 원씩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항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미디어 행동, 자기의 이제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단으로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한테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행위로서의 이 비디오를 활용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요새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되게 좋은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장유 감독님 풍경 보면서 거기도 되게 다양한 그게 노동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비닐하우스 노동을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깊숙하게 이제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채소나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들의 손에 생산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현숙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옥상에서 이제 연애 날리는 청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옆
건물 옥상에서도 이제 연을 날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방글라데시에서 일상적인 놀이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 이제 청년들 어떻게 이제 섭외를 하셨고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건지 좀. 그 너무 뻔한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쨌든 친구들을 이렇게 이주 노동자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질문들 왜 떠날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자기 보따리를 막 가지고 왔어요. 자기 나라에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 집집마다 이제 우편 배달부가 돼가지고 이 집에 이제 뭐 화장품 케이스, 뭐 아니 화장품 뭐 이런 거 뭐 어떤 집에는 돈, 어떤 집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가신 분들도 그 집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다니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 한국에 있는 분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분의 친구들이 되게 얘기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래서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이 이제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의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 저는 사실 이주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 가고 뭐 이렇게 처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계속 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되게 피상적인 어떤 생각들 말고 개인의 삶들, 그들의 선택들,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살고 있는 조건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피동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자기가 선택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나마 한국에 오거나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그랬을 때 되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했다,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이 이야기는 넣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답해주고 있는 뭐 그런 거였고, 그 연은 되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다 연이 있구나, 막 있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뭐 페루에도 있고, 옛날 다큐멘터리들 보면 막 연날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언덕 같은 데서. 그래서 다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그 연이 되게 부합한 이미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뭐 단순히 인서트 컷이라기보다는 어딘가 계속해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이게 뭐 떠난 사람도 그렇고 떠나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 자유롭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 뭐 오는 게 자유로우면 사실은 단속 같은 건 없어도 되는데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전반적인 거에 모티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사실 그렇게 막 이거야 막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점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뭐 선배님들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거 정말 좋다 뭐 그런 얘기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된 것 일단 영화 이제 좀 예전에 보고 나서 가장 생각났던 장면이 이제 그 연날린 장면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 그분들의 처지랑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같아요. 질문을 달받는. 네, 없으시면 이제 또 김창현 의원한테 여쭤볼 건데요.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동행을 보면서는 이란주 사무국장님 굉장히 인상적이셨는데, 그분이 데모크라시 예도본에 잠깐 나오시지 않나요? 예, 그때 인터뷰 그냥 인터뷰이 예.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거기 이제 안보 노동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뭐 말투도 그렇고, 그분이 이제 되게 세부도 작으시고 이렇게 후루카 씨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못 믿었던 게 이란주 국장이 너무 아가씨 같고 앳돼 보여서 그랬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 리더십 같은 거 발휘하시고 굉장히 1박 2일 짧은 시간에 벌어졌던 그 협상 4차 나치는 협상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이랑 그 이란주 그러니까 국장님의 어떤 이렇게 신뢰관계 같은 건 어땠는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믿고 싶어하고 믿으라고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조금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제3국에 갔는데 내가 모르는 한 10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쫓겨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그 모국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은 뭐라도 좀 잡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고 확 이제 어쨌든 등록 상태가 미등록 상태면 이제 잡혀버리면 항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그 편집된 내용에는 그 이란주 국장 그 당시 국장 그 편집 아니 그 상담국장이었는데 그분만 있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활동가들도 있었어요. 뭔가 단 대여섯 명의 좀 활동가가 그 당시 좀 노동운동을 하고 있던 활동가들이 있었고 낮에도 회의가 있었고 주 당번으로 그 실무를 맡았던 그 현장을 지키고 관할하고 이렇게 맡았던 팀이 그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있던 이란주 국장 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래봤자 이틀 된 거란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장이 한국의 경찰력을 이용했을 때 내가 좀 잡혀갈 수도 있다.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틀어지는 거죠. 돈 벌러 갔는데 돈 못 벌고 그것도 이게 낯선 곳에서 신분의 불안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그 200만 원 아까워 갖고 요구했는데 그럼 그 잡혀갔다. 그럼 끝이잖아요. 이제 그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신뢰를 좀 그때 갔던 팀들이 좀 단호하고 정중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후르카시 말처럼 우리 이미 시작했다. 강을 건넜다. 그런데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잖아요. 그 이란주 씨가 지금 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떡하느냐. 근데 후르카시도 이란주 거기 있는 모든 노동자들도 이란주 씨를 만난 것이 이틀 된 거란 말이죠.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그 노동자들끼리는 국제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연대가 그렇게 쉬울까요? 한 뜻으로 야 우리가 끝까지 버텨보자. 우리 한번 이겨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내부 연대는 쉬웠을까요?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이제 협상 자리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일부 국적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건 그냥 다수 국적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 나는 따라가긴 하는데 내가 뭐 나서서 뭔가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분들의 의지와 뭐 어떤 신뢰,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좀 더 겁 많고 아니면 좀 더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그 파업의 흐름을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은 이란주 씨도 뭐 그 이후에 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형 나도 죽을 뻔했어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모두에게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 4차 협상 때는 무슨 뭐 면장이랄지 그
경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들어오셨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부분 노동자분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예. 근데 어쨌든 뭐 긴급한 협상이니까 들어올 수 네. 있다고 예. 좀 생각이 됐긴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분들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지 혹시 기억이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대우를 흐트리지 않고 우리 끝까지 하긴 했다. 그리고 더 일을 했다, 받았다. 일을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장한테 속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어떤 이 상식에 우직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이제 그 무렵에는 단체들, 그 외부의 그 이주 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많이 이제 그 파업이 한 3일쯤 지나갔을 때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 지역 그 사장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그냥 그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것은 그런 류의 행태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그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또 포천에서 왜 아프리카에서 온 예술 노동자들이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이게 그 퍼포먼스하고 그 행위예술 하는 음악도 하고 그런 걸로 고용됐는데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10개월 동안.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청소도 시키고 물품 판매도 하게 하고 그 아프리카 박물관 매점에서 이가 파는 일도 시키고 그리고 월급이 6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 이사장이 그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빨리 이제 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빨리 해주겠다. 민노총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직 나중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비자 시간이 끝나서 집에 갔거든요. 아직도 해결 안 됐대요. 돈을 주어야 될 돈. 예. 가니까 나중에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인 그런 사업장에서 아프리카 노동자를 데려다가 지금 최저임금이 주 5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지금 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한없이 시키고 이 일 저 일 시키고 60만 원만 주고 식대를 일일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이렇게 줬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워낙에 다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한 정당의 사무총장에서부터 한 나라의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에서부터 뭐 지금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노동자들 청소년 노동자들 그 커피 뭐 하는데도 그 최저임금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굉장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어디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굉장히 많은 수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 노동자들도 그러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인종차별적 시선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노동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하고 겹쳐져 있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의식의 문제 속에는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올 것이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딱딱해졌네요. 재밌는 얘기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다음 이제 조영수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더 하겠는데, 감독님 그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영화들을 보니까 계속된다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 나머지 멋진 그녀들도 그렇고 이제 이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뭐랄까 속마음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계속 이렇게 화두이신지 좀.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동행에 나왔던 후루카 씨, 저희는 편집을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진짜로. 야, 그리고 그거 출력해가지고 그때는 미디에이트가 광화문에 있을 때였는데 출력해가지고 그때가 시네큐브라고 흥국생명 지하에서 인권영화제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꼭 출력하자마자 진짜 방송하는 것처럼 막 뛰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단시간에 저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막 둘이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다 그래 뛰어! 누가 가장 체력이 좋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출력하면서 순간 이렇게 그 사운드 믹싱도 막 그때 데크로 선배님이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 진짜 이렇게 탁 넣자마자 이렇게 막 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편집할 때 후루카 씨와 이란주 씨의 관계들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다 이제 후루카 씨가 너무 잘생겼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느낌이 정말로 되게 이게 좋았던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정말 이렇게 뭐 이틀 뭐 1박 2일 같이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같이 했겠지만 실제로 믿음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믿음 막 흔들리면 그냥 그래 믿어 막 이랬으면 영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되게 그 편집 같이 막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그 캐릭터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눈빛이 계속 흔들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고 되게 진지하게 그 상황들을 이제 관찰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 내면이 사실은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질문을 딱 했을 때 이렇게 이란주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탁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돼서 좋았는데 사실 이주 운동, 이주 노동자 운동, 뭐 이주민 운동 자체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필요 조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고 이렇게 가끔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뭐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당신과 저 사람의 장벽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제가 아무리 우리는 평등해라고 얘기해도 조건들이 사실은 평등하지 못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평등해라고 하는 순간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지만 이제 계속 태도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데 좀 웃긴 믿음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가져가면 옆으로 조금씩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약간 믿음 종교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계속 대하고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이 구성이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된 이유도 실은 되게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에서 이런 프로젝트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훅 말아가지고 막 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만 혹은 투쟁만 보여줘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벽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남의 얘기고 혹은 그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농성을 했던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농성할 때 나왔던 한겨레 신문이 그때 거의 초창기였는데 너무 손님이 많은 것을 원한다라는 제목이었었어요. 그 옛날에 87년 뭐 이럴 때인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결코 다가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물리적인 조건들, 객관적인 조건을 빼면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욕망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면 되게 용기 있고 심지어 되게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의 존재로 봤을 때 되게 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던 거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약간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막 심부름도 되게 많이 시키시고 막 하여튼 뭐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모습을 더 많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려고 한 것도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또 되게 이렇게 뭔가 존경심 같은 게 생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런 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되게 많이 표현하고 싶었는데 뭐 후루카시나 그런 부분도 되게 잘 좋고 마지막에 그 돌아가기 전에 같은 경우도 그런 불안에 대한 건 그러니까 불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적인 어떤 것이기도 한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런 식의 불안은 그래서 그런 불안들이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그래서 되게 우리가 매력적이게 좋아하고 하기도 하고 계속된다도 계속 그런 식의 고민들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서 먼저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두 가지 먼저 드시는 게 삼겹살인데 드시는 나중에 자기가 자기가 거의 뭐 그러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뭐 남아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혹시 이제 조금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질문 없으신가요? 정말로? 네, 없으시면 감독님들한테 이렇게 최근에 어떤 작품들 혹시 구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감독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혹은 독립적인 어떤 영상, 짧든 길든 그거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걸 제작 2010년을 마지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 7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제 목표는 앞으로 10년 안에 한 10편은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으니까 독립영화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한데도. 그래서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2007년부터는 사실은 정체성이 애매한 그런 이제 애매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주노동자들 위한 비디오 교실 이런 걸 열었어요. 안산에는 한 이주노동 그러니까 국적을 넘은 이주노동자들이 이게 기록된 것만 등록된 사람만 한 7, 8만 명 돼요. 그 공단 주변에. 그러니까 평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고 이동이까지 합치면 그렇게 더 많은데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비디오 교육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비디오 교실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2008년, 9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나오면서는 지금 이제
그 쉼터처럼 돼가요. 그 문제 그 노동 상담소처럼 돼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10년 이후로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제가 다큐멘터리 만들던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하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는 저 인간을 찾아가서 내가 좀 답을 풀어야 된다, 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젊은 이주 노동자들 많아요. 20대.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명을 갖고 있어요. 단체라고 해도 대부분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고 이제 한국인 스텝 활동가는 2사람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독립영화 혹은 미디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단체는 상담소야 아니면 미디어 활동하는 곳이야 혹은 미디어 이거 콘텐츠 제작하는 곳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한참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외부적으로 그냥 접근해갖고 영화를 제작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상담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문제, 노동청에 가고 경찰에 호소하고 안 되면 직접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새로운 발견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사실 이제 발견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다큐멘터리는 뭐냐면 이게 재발견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 그리고 이런 면은 좀 알릴 필요가 있어. 재발견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그런 거 아닌가요?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도 재해석을 하거나 어쨌든 재발견인 거죠. 발견되는 게 있어야 콘텐츠를 만들지. 똑같은 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다른 시선이든지 뭔가를 이렇게 해야 기획을 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맨날 발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데 자 그리고 그걸 이제 그러면 나눠야 되는데 누구랑 나눌 거냐는 거죠. 이것이 아직 이제 관객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콘텐츠로 만드니 마느니 이렇게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근데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나는 발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내가 그냥 나는 콘텐츠 제작자예요라고 그리고 우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에요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때는 이 삶의 진짜 얘기에 접근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나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으로 날마다 발견하면서 살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모임은 그렇게 서로 발견하는 것. 그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낯선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적응하고 낯선 사회 한국인이라는 것, 한국 사회라는 게 어떤 곳인가를 발견하는 곳으로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한국 사람들, 한국인 스태프들, 한국인 자원활동가들도 낯선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노동자로서 온 젊은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안고 살고 가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와서 살게 된 이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통하는 그게 먼저다. 그러고서 오케이 뭐 하나 만들자 콘텐츠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시도도 좋고 좀 더 이제 친해져 갖고 기획된 시도도 좋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생산 프로덕션의 어떤 배경이 좀 잘 다져지는 것이 그것을 생략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주라는 의제로 혹은 이주민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의 시선으로 콘텐츠가 툭 튀어나올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그 프로덕션의 배경 만들기가 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이 인생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쉽지. 그렇지만 나도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이제 저를 놀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확인해주고 싶은 욕망 이런 건 있고 두고 봐라. 그래도 할 테야. 이렇게 하고 콘텐츠 많이 있습니다. 모셨을 테니까 10년 안에 꼭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또 두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 엄청 바쁘실 것 같네요. 네. 조현수 감독님도 요즘 어떤 럭스미리아드 이후에 일단 작품이 지금 없으신데 있는데 네. 죄송해요. 너무 조용히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 선배님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이주 노동, 이주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혹은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네 번째 그 돌아가기 전에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뭐 항상 그렇듯이 자기의 모습, 뭐 목소리를 담는 게 가장 그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가장 뭔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선배님은 아예 그냥 차려버리신 케이스고 제가 이제는 더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이제 나름 이제 이주 막 운동이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MWTV도 생기고 이주 노동자 방송도 생기고 막 이럴 타이밍이어서 그랬던 게 있고 계속해서 그 질문 근데 사실 이게 이주만을 다루는 뿐만 아니라 그냥 다큐멘터리 자체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관찰적인 다큐든 무슨 다큐든 간에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나의 그거를 계속 그 경계나 혹은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부분 되게 같은데 어느 부분 또 떨어지고 어느 부분 또 같은데 어느 부분 또 이렇게 낯설고 이런 것들의 긴장감이 실제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선배님 느끼시는 것처럼 너무 안 바뀌니까 이 상황들이 너무 안 바뀌고 조금씩 사실은 조금씩 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이주민에 대한 생각들이 워낙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무언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건가 제가 이해하는 것만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발견한 부분들을 그냥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담아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늘 그렇지만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그 현재의 고민들에 천착하게 되다 보니까 선배님이 모르시는 다큐멘터리는 이제 주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주거와 새로운 시스템,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닌 소비적인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삶에 대한 그런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슬픈 얘기인데 하루를 사는데 뭐가 그 중요할까 막 그냥 뭐 어제도 어떤 선배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산 동안이 다 전쟁식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끝인데 그게 뭘까? 막 그런 얘기 했다가 선배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행복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다큐멘터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어쨌든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싶고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뭐가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누구한테
저한테는 되게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엮이면 역사 같은 게 되는 거고 역사만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약간 선택의 문제로 인간이 어떤 선택의 힘이 있고 뭐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준비하고 되게 설레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네. 그 감독님이세요. 완전 짱이에요. 아니요. 뭔 소리 하세요? 그 제가 좀 늦게 가셔도 되죠. 한번 그러니까 제가 창작하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 지금은 상담하는 사람으로 제가 유명해요. 그 막 해남 막 이런 데서 찾아와요. 해남 뭐 제가 캄보디아어도 배우셨다고. 예 캄보디아도 해요. 제가 막 캄보디아어로 그런 문제는 어떤 걸 준비해갖고 어떻게 오세요. 그리고 당신의 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말 이제 캄보디아로 하거든요. 헷갈렸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발견하고 싶으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 인생에 있어서 손해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까지 하려면 내가 거기까지 가면 내가 지금 돈도 없고 그런데 돈도 써야 되고 또 낯선 사람 만나서 부딪혀가지고 서먹서먹한데 이렇게 하면 결국 그걸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찬지 안 찬지 내가 너무 알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싶어요. 그럼 가서 봐야죠. 만져봐야죠. 손도 만져보고, 손도 따뜻하네. 느껴봐야죠. 뭐 이렇게 이제 팔짱 끼고 멀리 있으면, 그럼 그런 기자들이 막 전화가 오면 짜증이 나요.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 행복한가요? 그게 사람 다 다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서 그냥 만나서 한 이틀 좀 같이 노세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남이어야 되죠. 불편한 만남이에요. 이질적인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저 사람한테 이질적인 것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나고 나서 내 느낌이 어땠어?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거 신선하고 좋은데 짜릿한데? 10년 동안 열평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제가 속은 낼게요. 예, 그래서 좀 저희 지금 활동가 많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데 와서 그 20대 팔팔하고 예쁘고 낙천적이고 이런 노동자들이 그 이제 쉼터에 많이 머물거든요. 그래서 젊은 제작자들 그냥 막 와서 같이 어울리고 놀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친구 맺다가 좀 짜증나면 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있어야 발견이 되죠. 서로 저 사람도 발견하고 나도 발견하고 그래야 할 말도 생기고 그래야 컨텐츠가 제작이 되고. 놀러 오세요. 안산에요. 지구인의 정지아입니다. 감독님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까 경비 관객분들이 별로 더 많이 아쉬웠어요. 별로 이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꽤 옛날에 만드신 영화인데 영화 상영에서 설명해 주시고 소감도 많이 들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